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이별은 다른 어떤 헤어짐과도 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오랫동안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큰 사랑이었던 존재가 사라졌을 때 세상은 마치 빛을 잃은 듯 암흑 속에 잠기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충격과 함께 무감각해지거나 이유 없는 분노에 휩싸이기도 하고 죄책감이나 혼란 속에서 헤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부모님을 잃은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몸이 으슬으슬 떨리거나 입안이 마르고 이유 없이 한숨이 나오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식욕이 떨어지고 멍한 느낌 속에서 집중하기 어렵다면 이 또한 당신의 마음이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지 마십시오. 이러한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들 또한 당신이 겪고 있는 애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당신의 몸과 마음이 스스로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항해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충분히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실컷 울고 쏟아져 나오는 감정을 글로 써보거나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억지로 가두려 하면 오히려 마음의 병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마치 꼴문 상처를 터뜨려 아픔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자신을 치유하는 첫걸음이자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를 온전히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적인 상리의 과정에서 슬픔을 표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의례들은 슬픔을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누고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통로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애도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해하며 흘려보내는 과정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죽음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흔히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는 충분한 시간과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당신의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부모님께서 가장 원하셨을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혼자서 모든 슬픔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의 위로와 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지지하는 것은 각자가 느끼는 고통을 완화하고 상실감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인지하는 순간 슬픔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가벼워진다는 진리처럼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고독감에서 벗어나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당신이 겪는 감정들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확인시켜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고 그 기억들을 공유하는 것 또한 슬픔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기보다는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고인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그들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영원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랑과 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사진을 보거나 함께 자주 갔던 곳을 방문하고 좋아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추억 회상을 넘어 그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슬픔 속에서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며 부모님께서 남기신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분들의 삶의 가르침과 정신이 우리 안에서 숨쉬고 있음을 느끼는 것은 큰 위안과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비록 당장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직장이나 학교에 나가고 취미 활동을 하는 등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균형을 되찾고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일상들이 모여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며 부모님 또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이 일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삶의 리듬을 찾아가고 작은 성취들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은 슬픔의 그림자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게 도와줍니다. 부모님의 바람대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분들이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 위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이사나 결혼, 사업 시작과 같은 인생의 큰 변동을 가져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충분히 마음을 정리하고 숙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슬픔과 혼란 속에서 내린 결정은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께 충분히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감정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분명 여러분의 사랑을 느끼셨을 것이며 완벽한 자녀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그들의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최선을 하지만 인간으로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로서 사랑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이 죄책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힘든 시기에 술이나 다른 물질에 의존하여 슬픔을 회피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위안은 장기적인 문제를 명심하십시오. 슬픔을 극복하는 과정은 개인마다 다르며 정해진 시간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회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방법을 찾아 슬픔을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 것이며 인생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슬픔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분들의 삶의 가치를 우리 자신의 삶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애도이자 그분들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던 부모님의 기억을 안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무한한 사랑을 삶의 원동력 삼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이토록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영원히 가슴에 품고 그분들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더 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말입니다.